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서울대 병원, 그 안에서도 어린이 병원 로비입니다. 이 의료 위기 상황이 비상한 그런 상황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건데요.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제가 정치인 이전에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우리 좀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오늘 여기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게 소아 흉부외과. 네, 저는 선천성 심장병 수술하고 또 어린애들한테서 발생하는 심장병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무슨 필수 의료,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최근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조금 듣고 싶은데요. 제가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 영상을 여러 개를 보고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제가 꼭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꼭 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굉장히 정말 고생하시고 지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울분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주말이건 새벽이건 자정이건 뛰쳐나오고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서 살면서 지냈는데도 제 곁을 떠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아이를 눈앞에 두고 넉넉한 표정으로 서 있으면 오히려 그 애기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를 위로해 줍니다. 고생하셨다고. 덕분에 며칠이라도 애들 더 볼 수 있었다고. 다음에 같은 병을 앓는 아이가 오면 그때도 꼭 살게 해주라고. 의사고 나발이고 그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욕하고 죽일 놈들이 저희를 매도해도 저는 제 어깨 쓰다듬어 주시며 기운 복다져 주시던 세상 떠난 아이 할아버지, 손글씨로 고생하셨다고 편지 써주신 애들 할머니 생각하면서 많은 애기도 어린이 생각하면서 이 일 계속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있어야 착한 마음 가진 의사들을 악마처럼 보이게 갈라치는 현장은 개뿔도 모르는 채 신발이랑 손에 피 한 방울 오줌 한 방울 환자들 못 묻혀본 인간들이 탁상공론에서 내는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오랫동안 수술하고 나오면 정말 얼마나 당신 애기들이 안위가 궁금하시겠습니까? 수술 잘 됐나요를 먼저 물어보고 싶을 텐데도 제 손을 먼저 잡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장갑 끼고 있으면 다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해주시는 엄마 아빠도 있고 그때 영상 보셨다고 하지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손에서 너무 안타깝게 그냥 세상을 떠난 애기들도 있는데 그냥 얼마나 좋게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 후배들, 선배들 그랬는데도 그냥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애들도 좀 가끔가다 생기는데 이제 그 애기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제가 막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막 흐느끼고 있으면 와가지고 등 두들겨주고 가셔요. 네가 그동안에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애랑 그나마 몇 주라도 더 있을 수 있고 할 말 다 했다. 정말 애썼다. 얘랑 똑같은 애가 오면 꼭 다음엔 꼭 낫게 해줘라.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면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지를 못해요. 너무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 하는데 대전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그 간호사분들하고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막 그냥 들고 뛰고 KTX 겨우 타시고 이런 것도 봤거든요. 야, 이 정말 하신 일이 극한 직업이구나. 저거 어떤 마음으로 하시고 어떻게 저걸 견디실까 싶습니다.
지금 진짜 필수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깊이 과에서, 바이탈과에서 집에도 못 가고 혹사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건강을,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환자를 살린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제 환자 안 좋을 때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 말을 해서 그렇지 저뿐만 아니라 이 과에서 일하는 저 본원에서 일하시는 뭐 성인 신장, 뭐 폐식도외과 이 일을 하는 사람들 환자가 안 좋으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들 지내고 방마다 아마 다 그 간이식 접이 침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수술하고도 네. 하고 이제 네, 뭐 계속 지켜봐야 돼. 네, 그러니까 대신 봐주는 당직 의사가 있어도 네. 내가 손을 댔으니 이거를 계속 불안하고 무슨 일 생기면 자기가 얼른 가서 해결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뭐 저만 유독 그러는 거는 아니고 전국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들을 뭐 10중 8구는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네. 오피스텔에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분이야말로 가족은 딴 데 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을 그동안 얼마나 하셨어요? 아, 제가 제 이름 걸고선 네. 이제 집도한 수술은 한 2,500에서 3,000 사이인 것 같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부님들 따라서 네. 들어가서 막 한 것까지 다 치면 저는 이제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좀 가끔가다 이제 대충 세하려 보는데 거의 뭐 10,000개 넘었겠죠. 뭐. 그러니까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참여했던 수술들이 예.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치면 진짜 깊이 하는 과들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깊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했던 후배들이 다 나가버리고 안 돌아오고 이런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점점 느끼게 되니까 뭐 저가 지원할 때도 여전히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뭐 지금 한참 말들이 많은 뭐 전문 간호사분들 뭐 이런 분들이랑 저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을 해왔거든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과가 잘 돌아가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과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후배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종종 전화하거든요. 잘 지내니 뭐 돌아올 거지 뭐 사태가 어떻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잘 되면 돌아올 거지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냥 내년에 군대 가려고요. 그래 그럼 군대 갔다가 어떻게 할 건데 군대 가서 지켜보다가 계속 제대할 때쯤 돼도 여전히 이 모양이면 그냥 그만두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후배들이 전공의들 주로 인턴 특히 그 통화했던 후배는 이제 전문의 시험을 눈앞에 둔 후배였거든요. 이게 딱 1년만 더 하면 시험 보고 전문의가 될 후배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동안 고생해서 3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했었는데 근데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써줬던 쪽지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친구가 있었던 연차는 약간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원래 경쟁이 없는 과인데 저희는. 근데 자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 원래 속해 있는 인턴 과가 또 신경외과가 그래서 엄청 바쁜 과여가지고 근데 너무 지원을 하고 싶고 이 간담회 참석을 못하면 혹시라도 선발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저한테 쪽지를 남긴 게 있어요. 꼭 하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포스트잇 거기다 써가지고 줬는데 그걸 제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그런 후배들이었는데 뭐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누구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만 그 복지부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많이 뽑아 놓으면 누군가는 돈 버는 과 안 되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 가겠지, 응급의학과 가겠지, 흉부외과 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후배들이. 정말 낙수 효과라는 그 말은 사실 그냥 이렇게 경제에서 쓰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의대 정원을 지금 뭐 3,000명 수준에서 뭐 5,000명 수준으로 늘려놓으면 이제 이 기피과에 바이탈과에 더 많이 지원해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 환자들의 필수 응급 지역 이 문제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저도 그거 굉장히 순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000명을 늘리건 2,000명을 줄이건 이과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건 하라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할 사람은 하거든요.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체 의사 수가 치과 한의사 빼고 의사 수가 11만 명이 약간 넘는데 뭐 그중에 전문의가 사실 거의 90% 가까이 전문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그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이런 소위 말하는 바이탈과 전문인데 그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에서 지금 일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의사가 뭐 40%가 가까이 된다니까 그분들만 사실 자기 전공으로 돌아와도 이 필수 그게 많이 의료가 많이 늘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싼 값에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냥 심지어는 의사들을 좀 지지하는 쪽에 말씀하시는 분들조차 그런 의료를 왜 망쳐놓느냐라면서 지지를 하시는데 싸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싸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40%의 전문의들이 왜 이 일을 계속 못하고 그냥 빨리 안정되고 이렇게 뭐 돈을 벌 수 있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걸 왜 갔냐를 생각해보면 이런 힘든 일을 하면서 받는 대가가 그만큼 너무 형편없이 이게 낮았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여서 이제 사람 수를 늘린다고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순서가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힘들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는 내가 심장수술해서 환자 아기들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 자부심으로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난 몰라 그냥 내 환자 살리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해오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안으로 너무 골마 있었던 거를 그냥 이제 팍 터진 거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좋은 시스템이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언젠간 이렇게 될 거가 이렇게 팍 터졌던 거였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골마왔던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뭐 개혁을 하든지 뭘 제도나 시스템을 고치든지 그게 이제 건강보험 수가 문제든 뭐 근로시간 문제든 뭐든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의대 정원이 필요하면 1년에 뭐 몇 %씩 늘리든 간에 그래 순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 이 전공의들이 반발이나 의대생들이 반발이 지금보다는 좀 달랐을까요? 지금 나가 있는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들이 그런 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 떠난 지 지금 6개월, 반년 이상 지났잖아요. 요즘도 그 후배들하고 연락은 하세요? 그렇죠. 그 친구들 지금 다 사직서 수리되고 나서 실직 상태인 거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유통업체 배달하는 친구도 있고 대리운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과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일본 의사 공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 비록 신부는 이제 전공의가 더 이상 아니지만 나는 내 길은 여전히 여기 있어라고 생각하고 학회 등록해가지고 학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다들 성인이잖아요. 또 부모님들한테 또 손 벌려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응급실 상황, 저도 뭐 서울대 응급실, 병원의 응급실, 응급실 상황이 진짜 어떤가요? 여기서도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보던 거에 한 반 이하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환자분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딴 데를 얼른 가시든가 그래도 여기서 받고 싶으면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의 뭐랄까요, 진짜 비상한 응급 상황, 이 위기 상황, 이게 전공의들이 빠지니까 전문의들은 그럼 더 힘들고, 그래서 전문의들도 이제 약간 뭐랄까 번아웃 돼가지고 자꾸 이제 막 체력도 안 되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체력이 안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는 그리고 뭔가 더 해야 할 게 있는데도 몸이 안 따라가요. 그거는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진짜 그래요. 아침 8시에 시작한 수술이 새벽 2시까지 12시간 지나고 16시간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후배한테 잠깐만 있어,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응급실도 똑같으시겠죠. 근데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그 와중에 또 나와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 있고 막 이러면 뭐 더 응급실 가봐라 잘 돌아간다 이게 안 와본 거죠. 줄을 안 서본 거죠. 네, 이게 뭐 뭘 보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전공의들 안 돌아오고 의대생들도 휴학에서 안 돌아오고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의 의사 교수 스님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여기 남아서 환자를 보고 그러는 거는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하는 게 1순위이지만 언젠가는 저랑 같이 다시 이 일을 할, 지금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 친구들 얼굴이 이렇게 몇 명 없어요. 소아흉부외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난 이거야 하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알면서도 난 이거야 라고 하는 후배들이 정말 드물게 있어요. 올해 정말 운이 좋게 2명이 들어왔고 또 내년에 1명, 후년에 1명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들이 올까봐 왔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좀 병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게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노안도 빨리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없어져도 그 친구들이 이 아픈 애기들을 위해서 할 각오가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펴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서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화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에 화가 났는지는 뭐 많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이제 나이 먹고 손 떨리고 눈 안 보이는데 수술하면 안 되죠. 저는 그만둬야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끝나고 늙어 없어지더라도 그런 애기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게 이 처음에 의료개혁이 필수 의료 살린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겠다는 생각,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후배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 나가 있어 안 돌아오고 있는 후배들, 그 후배들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 후배들, 그런 후배들 더 생기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필수 의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전문의 중심병원, 전문의가 있어야지. 전문의 중심병. 얘들이 다 커서 전문의 돼야 되는데 얘들이 안 돌아오는데 무슨 전문의? 얘들 와서 니들이 얘들이요. 물론 안 그런 후배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은 근무 시간 다 돼서 가라고 그래도 환자 걱정돼서 못 가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CPR 하는데 저밖에 당직을 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잘못하면 애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퇴근한 후배한테 전화해. 너 병원 앞에 사는 거 다 알아. 와서 잠깐만 도와주고 가라. 그러면은 그 여학생 여자 후배들 자다 말고 머리 이러고 나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걔들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 맞는 말이죠.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살아오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를 이제 알고, 사실은 저희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걔들은 지금 나가 있는 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걔들은 지들 선배들이 여기 있는 걸 아니까 너네 믿고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고 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몸과 마음을 다 갈아 넣었는데도 환자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환자가 안 좋아지면 수갑 차고 들어가면 저는 무서워서 이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민형사 소송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보호도 못 해주고 판사들은 툭 하면 뭐 몇 년 때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법리 어쩌고 따지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고선도 이걸 하라고 합니까? 저는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직도 이 모양이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나가서 있는. 교수님이나 동료분들도 그런 뭐 민사, 형사 그런 소송에 휘말린 일이 뭐 그냥 많죠.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 상해가 남았으면은 걔를 평생 봐야 될 부모님 마음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뭐라도 해드리고 싶죠. 근데 세상에 저는 환자를 해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꾸 반복돼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정말 이렇게 쌍소리해서 정말 죄송한데 정말 나쁜 새끼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마약 함부로 다루는 놈들, 누워있는 환자들 성추행 이런 놈들 다 면허 박탈하고 그런 사람들 봐주라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성의껏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그걸 좀 반영하고 좀 이거는 정말 안 되겠고 정말 정말 너무 안 됐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정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사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었으면 그런 거는 의사들도 반성해야죠.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드는 게 제가 또 이렇게 일반 국민들 중에 뭐 가족이 아파보고 자기가 아파보고 이런 분들은 겪어봐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건강하게 사시고 병원에 별로 올 일 없는 그런 분들의 인식이 의사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요번에도 예컨대 전공의들이 단 한 명도 늘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평균적인 여론은 처음에는 높았잖아요. 저도 의사 전체 수가 부족하면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나중에 인구가 줄어가지고 의사가 그만큼 필요가 없어가 의사가 과잉이 되면 그때 가면 줄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정부가 이번에 참고했다는 보고서 중에 예컨대 뭐 2023년부터 2035년인가까지 뭐 매년 한 5% 정도씩 늘리다가 그때 가면 스톱하고 이래 하면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아니면 근데 전공의들도 이 말을 할 때 단 한 명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들 중에 의사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일부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증언이 필요 없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선생님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고 많으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공의들 의대생들도 한 명도 증언해서는 안 되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좀 진짜 이 시대에 좀 국민들도 다 수준이 있고 똑똑하신데 아니 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그 누가 올려 갑자기 2025년에 2,000명 팍 늘리는 게 이게 올려 아니면 예? 필요하면 늘리자 그렇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이 정도 가자 그런 토론이 전혀 없이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지니까 저희들 같이 평소에 의대 필요하면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갑자기 2,000명은 뭐지? 2,000명 늘려놓으면 갑자기 그러면 뭐 소아과 산부인과 뭐 흉부외과에 필수에 갑자기 의사가 확 느나? 이야기 들어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단 1년도 미룰 수 없는 거라고 2,000명을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좀 이따 1,500명을 하라고 하고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공약이 막 내뱉는 말들이 계속 바뀌고 신뢰를 못 주고 제가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지역 의료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역 의료. 네, 그게 이제 여기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잘 아는 지역에서 수술 잘 하시고 진단 잘 하시는 소아십장, 소아과 선생님, 소아심장 외과 선생님들이 다 계신 병원에서도 오셔요. 그분들 잘 하시는데도 꽤 유명한 병원, 큰 국립병원에서들도 오시고요. 그러면 항상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그냥 받으시죠.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결과들도 다 좋으니 그냥 그쪽에서 하시죠. 이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근데도 아니라고. 서울에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암만 의사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데를 보내봤자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오시겠냐는 거죠. 그럼 저는 매번 외래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런 분들이 거의 격주로 그런 분들이 꼬박꼬박 올라오시니까요. 저도 지방 출시라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 병원이 옛날에는 다들 좀 뭐 수준도 좋고 훌륭한 학생들도 똑똑한 학생 가고
뭐 지금도 뭐 의대는 워낙 뭐 똑똑한 학생들이 가지만, 근데 그 환자들이 자꾸 서울대병원에 오고 서울의 큰 상급종합병원에만 올라 그러고 지방의 국립병원이나 지방의 큰 병원들을 뭐라 그럴까 외면한다 그러.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거기서 뭐 계속 뭐 일할 의욕이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우리나라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그렇게 막 지역 간의 의료기관의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차이, 격차라 그럴까 이런 게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갈수록 심해져서 그것도 진짜 문제예요. 지방 의료 중에서도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뭐 이런 대도시는 또 약간 형편이 나은데 진짜 인구가 격감해가지고 뭐 군에 가면 뭐 2, 3만 명, 그것도 어르신들 2, 3만 명밖에 안 사는 이런 농촌은 의료에 대한 접근이라는 게 그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그게 진짜 국가가 공공적인 차원에서 뭔가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게 좀 한번 저 교수님께서 진짜 이번 사태를 이렇게 6개월 이상 겪으면서 좀 의사로서, 필수 분야의 의사로서 국민들께서 좀 정확히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거는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하고, 이 사태 이대로 가면 뭐 제 상식으로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좀 정부가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우리 후배들이 돌아와서 같이 환자 생명 살릴 수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봐도 정부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정치권도 답답하고. 그래서 정부나 국회나 특히 대통령,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지금 의지로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금 이 사태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냥 오로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그릇 싸움만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좀 합리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봐주셨으면,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너네 또 이런 소리 하네, 이렇게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차분히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직접 사람들 우르르 몰고 들어와가지고 다니시지 말고 그냥 몰래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당직을 한번 서보시든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마스크 쓰고 안 보이게, 누군지 모르게 모자 쓰고, 제가 뭐 해외에서 연수 오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술하고 어떤 마음으로 중환자실을 보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우성인지 응급실도 한번 좀 들려보시고, 이 고생하는 암 환자들 치료하는 혈액종양 내과 의사들 외래 하루에 100몇 명씩 보는 거 한번 앉아라도 한번 보시고,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데 100명씩 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고,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마시고 딱 24시간만 같이 지내보셔도 잘 돌아간다, 뭐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이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간신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고 싶고 당신이 하는 얘기는 정말 옳고 그냥 밀어붙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그 약간 순진한 이야기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윤 대통령이 하도 이념해 가지고 고집을 부리니까 전공의 분들이 눈 딱 감고 그냥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아, 예. 그 친구들은 안 돌아온다. 예, 그 친구들이야말로 네. 이 상태에서는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대통령하고 전공의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한테 막 저도 뭐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저분이 뭐 그냥 고집불통에 오기에 독선에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말 안 들으니까 제발 의사 선생님들이라도 좀 병원을 좀 정상화해달라. 국민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의사야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전공의들도 일부는 있을 거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후배들은 더 많을 것 같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후배들은 또 이런 이유가 있을 테지만 똑같은 이유로 이거 그냥 놔두면 망하는 게 뻔하고 앞으로 너무 미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못 고치면은 이제는 진짜 망한다고 생각하고 안 돼, 이건 고쳐질 때까지 지금 당장의 환자도 너무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수많은 환자들이 살아갈 의료 시스템이 지금 안 바뀌면은 저희가 또 언제 이런 걸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유로 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그 대통령 장차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왜 이것도 해결 못하냐, 뭐 하냐, 국회는 여당 야당은 뭐 하냐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일단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서로 싸우는데 다른 걸로 싸우더라. 뉴스도 별로 안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추석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조금 그동안 좀 잠잠했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말씀을 계속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가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제 생각이나 제 말씀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곽 교수님 말씀이 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또 정책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정책을 이 사태를 진짜 해결해서 해결 이후에 우리 의료가 좀 더 건강한 그런 의료가 되는데 많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모르고 계신 분도 많고요. 또 정부에서는 모른 척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곽 교수님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잘 들었고요. 이게 좀 이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왜 나가 있는지 잘 알고 있고 환자 곁을 떠나 있다는 걸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고 부추길 수는 없지만 후배님들이 돌아오고 환자 옆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도 잘 알고 있어서 같이 환자 볼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충격을 받기는 했는데 그 친구도 돌아올 겁니다. 꽤 많은 의사들이 환자 옆에 있고 싶어 하고 옆에 있고 떠난 사람도 환자를 안 보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더 잘 보고 싶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막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지식도 얕고 그래서 뭐 설득시키 그럴 재주는 없고요. 그냥 미워하지 말아주세요.